달러 약세는 마무리가 된 걸까요? 그다음에 위안화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오늘 환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우 GFM 투자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환율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시장서부터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시장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뭐 꺾일 때까지는 함부로 꺾인다고 얘기를 글쎄, 그렇죠. 못하는 상황이죠. 예. 지금은 뭐 유동성의 힘입니다. 계속 가야 됩니다 하는데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전망하는 사람 입장에서 제일 편하긴 합니다. 예. 근데 뭐 좀 빠른 속도긴 하지만 한번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를 한번 드리죠. 예. 나스닥 보시죠. 나스닥 이렇게 보시면은 뭐 이런 상황입니다. 아래쪽에 조금 저 자막을 치워주셨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RSI 지표를 한번 보고 싶거든요. 예. 과연 이 무렵 팬데믹 시작하기 전에 이 RSI 흐름과 비슷한 흐름이 그러면 언제 한번 조정이 오느냐는 궁금합니다. 자, 그다음에 다우지수는 나스닥과 앞서 살펴보시는 나스닥과 분명 그림이 다르죠. 51선, 200일선의 위치도 다릅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에 왜 이럴까? 결국은 애플 보시죠. 애플에서도 주목할 것은 최근 이틀 동안에 이 개법하고 나서 어제 윗골이 달리는 양상, 조금 실적 좋다 뭐 이런 얘기는 나왔습니다만 좀 과한 느낌. 그런데 엑슨모빌, 다우지수의 이제 대표적인 종목이죠. 뭐 캐터필라 뭐 이런 종목들이 있으니까 다우 30개가 나스닥처럼만 구성되어 있다면 저럴 수가 없는데, 즉 이래서 이 그림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V자냐, U자냐, 뭐 W자냐 이러는데 그래서 나이키형 아니냐 이런데 요즘 이 K자형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K자형이요? 예, 한번 쿵 무너졌습니다. 쿵 무너지고 나서 올라가다가 보니까 올라가는 거는 순간적으로 유동성의 힘으로 정책 대응의 힘으로 올라갑니다만 그러고 나서 위로 쭉쭉 되는 놈만 되고 예. 안 되는 놈만 안 되는 거죠. 예. 경기 상황도 주가도 업종도 종목도 K자형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정치랠리에 고무된 트럼프 대통령 저렇게 뭐 레코드 하이 나스닥 해서 막 좋아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만약에 슬리피조가 되면은 당신도 박살 난다 이런 얘기예요. 예. 주가 빠지고 일자리 잃고 401k 국민연금 다 터지고 중국을 비롯해서. 그런데 댓글들이 재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인가 봐요. 낸시 펠로시 지었고 요즘 이렇게 망가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모습이 못마땅한 사람인가 봐요. 이거는 뭔가요 하면서 이거 GDP 망가진 거 이런 식이고요. 포트노이 이렇게 잘난 척합니다. 머니 프린트는 계속 가동된답니다. 대선 때까지. 그러면서 이놈의 그린 해머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계속 작동한다. 믿어라. 이 친구 요즘 CNBC에 이렇게 인터뷰까지 하네요. 예. 출세했습니다. 이 친구 트윗 보세요. 내가 베스트 애널리스트냐? on the planet. 이 지구라는 혹성 위에서 내가 베스트 애널리스트냐고 묻습니다. 짐 크레이머 요즘 갖고 놀죠. 이 짐 크레이머가 쓰던 자리에 지금 포트노이가 가는 이 상황. 그래서 나스닥 10분 차트 이틀 전 같은 경우는 밀리면 그냥 삽니다. 예. 포트노이 친구들이. 코닥 보시죠. 사연은 잘 아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이걸로 그렇죠. 제약회사. 그래서 이런 얘기 나옵니다. 자, 그랬더니 이날 2불 밑에 있던 놈이 이러다가 60불 찍었습니다. 예, 13배 넘게 올랐죠? 60불 찍고 나서 사흘 만에 지금 14불, 15불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자, 60불에 산 사람은 이제 오랫동안 또 버텨야 됩니다. 그 와중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지금 회장이죠. 하는 얘기가 당신 한 달 전부터 열심히 샀다던데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은밀하게 부당 이득을 취했답니다. 과연 이 둘이 피터 나바로하고 이번에 대출 나간다는 그 국제개발금융공사 CEO인데 이 두 사람은 코닥 안 샀을까 싶은 세상. 지금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와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미국 시장은 우리가 좀 살펴봤고요. 국내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예, 국내도 뭐 마찬가지겠죠. 지금 이제 2277이라고 했던 연중 고점을 갖다가 이제 경신한 상태에서 이제 더 고점을 높여가느냐 하는 부분인데 뭐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로서야 지금 앞서 말씀드린 꺾이기 전까지는 함부로 뭐 언제 꺾입니다는 말을 하기가 힘든 장인 거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저로서는 다들 달러 약세 하는 와중에 서울에서 환율이 아직도 1190m로 안 내려가는 것이 계속해서 찝찝합니다. 예. 그게 왜
찝찝하십니까? 그러니까요. 자, 먼저 이거부터 위안화 얘기하기 전에 이거부터 한번 보시죠. 네, 최근에 달러 강세, 우리가 달러 인덱스로 살피는 부분에 있어서 유로 비중은 큽니다. 60%가 넘죠. 유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시면은 5월 18일 날 메르켈 대통령하고 메르켈 총리와 마크롱 대통령이 네, 제안을 하고 나서부터 유로가 날아갑니다. 그렇죠. 그러다 지난 7월 21일 날 목금토일월화 닷새에 걸친 그 합의가 21일 날 화요일 날 합의가 나왔다 하니까 또 한 번 마지막 피치를 올립니다. 예, 그러고 나서 그거 합니다. 어제 그제 이렇게 했습니다만 7월 21일 이후에 어제 이전에는 유럽 증시 조금 약했던 걸 좀 기억하시고요. 예, 또 하나 아주 재밌는 그림입니다. 글로벌 모니터에서 가져왔는데요. 이것은 이른바 달러에 대한 투기적인 순매도냐 순매수냐의 흐름입니다. 예. 이게 거의 2018년 5월까지 갔다는 얘기죠.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이 부분 조금은 저는 이제 유로 쪽의 최근의 뉴스의 흐름에 따라서 유로 롱 세력들은 좀 빠져나오는 달러 매도 세력들의 쇼커버링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고요. 예, 이게 도도한 모든 SNS 모든 어지간한데 보면 지금은 죄다 달러 약세 전망으로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냥 편성하면 제일 편한데 예, 저는 편성하기가 별로 조금 찝찝한 것은 달러만 찍어내느냐 이거죠. 예. 유로는 더 급하게 찍어내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요즘 들어서. 예, 예. 예. 그리고 달러 인덱스는 저렇다 치더라도 최근 들어서 줄줄줄 흘러내립니다. 그것도 아이러니컬하게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당분간은 지금 같은 시점은 달러 강세가 좋아요 했던 그날부터 달러는 오히려 약으로 흘러내리는데 네. 여기서 말이죠. 그러면 이머징 통화들에 대해서 달러가 약세냐? 그렇지는 또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금 이렇게 팩트 체크 이전에 그냥 주섬주섬 들리는 얘기로 온통 달러 약세, 온통 달러 약세, 휴지 조각됩니다. 이런 소리에 너무 매몰되지 마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러다가 금방 뭐 하나 장껏 끼든지 아니면 미국 혹시나 피치가 뭐 신용 등급 전망을 하향했답니다만 한두 달 만에 액션이 안 나오겠지만 그렇죠. 뭐 어쨌거나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한번 기어이 한다 했을 때 여러분들 생각에 그것이 트리플 A 등급을 잃는다고 해서 미국이 그게 달러 약세될까요? 그렇지 않을 그렇지는 가능성도 않겠죠. 큽니다. 예. 2011년에도 그랬다시피. 예. 네.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을 정리를 해보게 되면 달러는 일단 뭐 추가적으로 크게 약세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다. 최근에 약세 랠리만 하더라도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예. 세력들은 충분히 먹었습니다. 충분히. 그러니까 예. 그 과할 정도로. 네. 뭐 그럴 만도 한 게 달러가 인덱스로서 따지게 되면 10% 정도 절하가 돼 버린 그렇습니다. 거고요. 그다음에 유로는 반대로 10% 정도 강세가 된 예. 거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바뀌기는 제가 봤을 때도 쉽지가 않을 것 같고. 추가적인 스토리와 명분이 필요합니다. 예, 그러기 그렇죠. 위해서는. 그리고 예. 인덱스 면에서 달러 인덱스 면에서 90 밑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건 완전히 방향을 바뀌는 예. 형태로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3%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요. 지금처럼 재정 펑펑 써야 되는 입장에서 달러가 그런 식으로 천덕꾸러기 취급받는 상황을 미국도 방치해서는 안 될 그렇죠. 겁니다. 그다음에 네. 한 번만 생각해 보면 뻔히 알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예. 만약에 2008년도 금융위기 때에 달러가 기축통화가 아니었다라고 하면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주저앉아 버렸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귀한 거를 그거를 쉽게 놓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 달러 약세는 그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조만간 아무튼 뭐 바닥을 치고 네. 방향이 좀 바뀌고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고 일단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위안화에 대해서 네.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최근에 보면 이제 이라크산 원유 300만 배럴에 대해서 예. 미국의 BP가 네. 이제 위안화로 결제 이런 예.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위안화의 영향력이 굉장히 확대되고 거기에서 이제 한 단계 더 또 얘기들이 되고 가는 거는 이제 위안화의 위상이 점점 더 높아져서 결국 나중에 가게 되면 달러하고 서로 이게 그 패권을 다투는 그런 형태가 될 거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여기에 네.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예를 들어서 이 얘기가 이제 지금 한참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20대나 30대하고 예. 저희 같이 50대하고는 또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한 30년의 시차가 있으니까 당대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젊은 분들한테는 해당이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당대에 우리 죽기 전에 이런 일이 있을까? 예. 뭐 이런 얘기인데요. 말씀하신 그거 이제 관련 기사를 하나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게 이제 8월 초에 나왔던 얘기인데 이런 얘기죠. 저 말씀하신 대로 브리티시 피트롤리엄 대단히 큰 회사죠. 영국계. 여기서 300만 배럴을 갖다가 넘겨주면서 위안화로 받았다는 얘기고 머큐리아도 곧 그렇게 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얘기나 뭐 디지털 위안이 속도를 내면서 이것이 미국의 기축통화를 갖다가 뭐 위협한다. 그것도 하세월이 걸리는 얘기입니다. 예. 아래쪽에 그래픽이 설명하죠. 지금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통화 중에 62%가 달러, 그다음 예. 유로 20%, 위안화 2%입니다. 저것이 하다못해 유로 정도까지 비중 가는 것만 하더라도 시간이 꽤 걸리겠죠. 그런 상황이고 물론 중국이 이렇게 미국에 이은 뭐 주요 원유 소비국이고 또 미국 국채를 많이 들고 있고 등등은 하나의 중국에는 힘이 되겠습니다. 중국 MI 쓰는 거는 어제도 하나의 뉴스가 나왔습니다. 위안화하고 12개 외화의 거래 수수료를 갖다 한정적으로 3년 동안 폐지한답니다. 그 나라들이 이렇게 표시됩니다. 저 나름대로 지도에다 표시를 해봤는데 우리 한국, 무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그리고 뉴질랜드, 러시아, 이쪽에 중동 쪽에는 사우디, 아랍에미레이트, 터키, 헝가리, 폴란드, 그리고 아프리카 남아공입니다. 재밌는 거는요. 여기서 요즘 미국에 대놓고 편을 들고 있는 일본, 호주 이런 쪽은 빠집니다. 그죠? 예. 인도하고도 늘 사이 안 좋죠. 뭐 그런 상황이라서 뉴질랜드는 하면서도 오히려 그 경제 비중은 더 큰 호주는 제외했다. 예. 여기서도 하나의 줄 세우기가 나오는 것이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근데 뭐 이런 식으로 애는 쓰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죠. 그러려면은 무엇보다도 위안은 앞으로 너무 갑자기 헐값이 되는 상황이 와서는 그 이른바 기축통화 내지는 통화의 신뢰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위험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차트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 7.14, 7.15 근방이 조금 위안화가 보수통화 바스켓 제도와 도입한 시장 환율 제도 도입한 이래의 여기입니다. 여기서 결국 생각해 보실 거는 이게 7.4, 7.5 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이게 또 6.8 아래로 해서 내려가느냐 이 부분을 갖다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당분간은 아마 중국이 위안화 환율을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도록 하고 중국 증시도 너무 급하지 않은 모습으로 그냥 쭉쭉 가주는 그런 양상으로 가겠죠. 뭐 틱톡이 어쩌고 뭐 총영상화는 서로 폐쇄하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만 예. 시장 벌써 다 눈치채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진우 GFM 투자연구소 소장이셨습니다.